안녕하세요. 장군기획 시청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또 유튜브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장군기획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기다려 주셨을 것 같아요. 장군기획에 요새 뭐 새로운 선생님의 얼굴도 많이 뵙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열심히 더 분발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더 자주 만나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또 개인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깨비도령 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저는 사실은 장군기획을 약간 더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여가지고 장군기획에도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2021년도 하반기,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양력으로 보시면 어르신들이나 음력을 잘 따지시긴 하는데, 우리 좀 젊으신 분들 30대 40대 분들까지는 양력달로 보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월, 9월, 10월 이렇게 이제 하반기들 연말까지 해서 2021년 신축년이 6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도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다가오는 내년까지 2022년에 1, 2월까지 양력까지 제가 한번 구군을 공수를 받은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코로나로 인한 그 집합 금지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교육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원이나 운동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조금씩 법이, 이게 코로나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하시기 좀 나름인 것 같은데, 독감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겨울이 오기 전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듯이, 좀 이제 백신이 지금은 뭐 효과가 몇 개월 간다 이렇겠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한 1년 정도는 한 번 맞으면 걸리지 않고, 아니면 걸리더라도 뭐 무증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백신들이 나오면 1년에 한 번씩은 예방접종 식으로 맞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집합금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물론 금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요새 어린애들이 언어 발달 능력이 조금 더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입모양을 보고 따라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 마스크를 끼고 있고, 또 약간의 그 어린아이들 시선에서 보면 무표정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마스크 안에서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이런 감정의 표현도 조금 더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런 재난이고, 그리고 또 악재고, 이런 순간들을 지혜롭게 잘 넘겨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신을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11월까지 뭐 우리나라 인구의 몇 %까지 뭐 접종을 완료시키겠다, 이거는 제가 어떤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백신을 우리 작년 때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는 백신을 우리나라 인구의 2배 정도를 이미 확보를 해놨고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를 되게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신을 받기 전까지 미국에서 살았었어요. 미국에 살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신을 받게 된 건데, 아직도 이제 친구들은 미국에 있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2차 접종까지 다 끝났고, 또 어떤 부류들 중에 제가 전화를 받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점사 손님을 봤는데, 그분이 조금 돈이 있는 분이에요. 그 집안의 돈이 어렵지 않게 사시는 분인데, 가족 4명이서 하와이로 4박 5일을 백신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와이 공항에 내리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음성이라는 그 확진증을 가지고 미국에 도착하면, 그 공항에서 하와이로 공항 나가기 전에 미리 예방 접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더나 주사로.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수급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계약을 했다고 해서 국고에 3조인가 5조인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조에 달하는 국고를 다 썼거든요. 근데 그 백신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개발의 문제로 자꾸 더뎌진다고 회사 탓을 하는데, 우리
뭐 제가 이제 영으로 받은 거는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백신을 구매하면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리 뭐 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쉽게 예를 들어주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거예요.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제는 하지 않은 상황. 그래 놓고 확보했다 우리는. 그리고 공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뭐 쓰여졌는지, 물론 뭐 전부 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전부 다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손에 손을 거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임기 끝나고 나면 발목을 잡을 문제가 꼭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사실 이 국민들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고, 나라에서는 뭐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나라에서 이거를 정치하시는 몇몇 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나라의 그 세금으로 모아진 국고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뭐 개인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 채널 방송에서 국고가 좀 다른 데로 새나가는 게 보인다, 곳간에서 자꾸 재물들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공수를 받아가지고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약간 더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서 이 부분에서 국고가 잘못 빠져나갔구나, 어떤 검은 손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날지 내년에 그게 정확하게 내년 뭐 가을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수면 위로 드러나야죠.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요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또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백신 수급이 이렇게 원활하게 잘 돼가지고 뭐 국민들이 건강을 올해 안에 2차 접종까지 끝나는 이런 좋은 상황은 기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1차 이제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집합금지에 대해서 뭐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10월, 11월쯤 돼서 법안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1차 접종을 마친 뭐 학생들이나 또 이제 뭐 일반인들 중에서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집합금지 그 인구 내에서는 조금 제외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영업이 조금 차질 없이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영업장마다 아마 제한 인원과 제한 시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장사하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또 힘들어 하시는 게 부동산법이에요. 부동산법 때문에 이게 없는 분들도 이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번 생에는 집을 갖기가 힘들겠다, 이런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물론 희망이 안 보이죠. 왜냐면 집값이라는 게 일본처럼 정말 버블이었다가 버블이 폭탄이 돼가지고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지형이 좁고 나라가 그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도시들이 많지가 않은데, 제가 보니까 이 정부에서 정치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좀 바뀌고 나야 여러분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 다시 희망을 가져보실 수 있는 시기가 오실 것 같은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항상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이라는 거는 가면 갈수록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하신다고 하시면 그냥 본인 자체가 욕심을 아예 내려놓으시던지,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좀 편안한 뭐 지방이라든지 공기 좋은 쪽으로 가셔가지고 좀 더 시설이 좋고 평수가 넓은 집에는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계속 개발이 되고 이런 도시들에서는요, 사람들이 인구가 모이고 인프라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값이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 민주주의 뭐 공화국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회주의 나라가 아니고 뭐 민주주의 나라에서 내가 내 돈 가지고 뭐 집을 사고 판다는데, 그리고 내가 뭐 안목이 좋아서 인프라가 앞으로 발달되고 조건이 좋아질 것 같은 요지에다가 집을 샀는데, 그거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또다시 내가 또 다른 집을 구매할 적에 또 세금을 내고
2년도 거주를 못하고 또다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가지고 뭐 가족이 줄었다든지 내 뭐 직장이 바뀌었다든지 내가 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선 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물론 세금 내야 되죠. 우리나라는 뭐 세금을 내야 되는 게 국민의 의무잖아요. 국민의 의무인데 그게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민주당 그냥 지금은 자꾸 이제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설 때 돈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얼마를 대출을 해 주겠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게 이재명 후보가 1,000만 원을 뭐 조건 잘 안 따지고 40대까지는 그냥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본인 돈도 아니고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건데 뭘 그걸 공약이라고. 물론 단 1,000만 원이 누군가한테는 정말 급하고 힘든 돈인데 뭐 조건이 안 맞아갖고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안 갚아야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대출이라는 건.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그 나머지가 우리 세금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뭐 30대부터 40대까지 거의 반강제식으로 저금을 하게끔 만든다고 이런 얘기를 같이 부연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저금한 돈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조건 없이 이 돈을 빌려드리고 이분들은 저금한 돈으로 이 사람들이 이자를 내는 그런 악조건이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게 굉장한 말장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돈과 또 정부 지원금 뭐 개인당 25만 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드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중구난방이어가지고 뭐 재산이 있지만 일을 안 하셔서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받지만, 재산이 둘이 겨우겨우 맞벌이 해가지고 애들도 키우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또 부부의 수익, 소득이 높아서 못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게 좀 잘못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구나.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세금이라고 하면 굉장히 더 현명하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정책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좀 왜곡이 돼서 어떤 분들은 억울하게 못 받는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전화를 받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그게 1인당 25만 원, 30만 원이면 엄청 그 전체적인 인구로 따지자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이 돈이 나중에는 또 어떤 세금으로 거쳐질지 이런 게 엄청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올해도 부동산법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내년까지도 이게 법이 자꾸 바뀌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동산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제일 이 현 정부에서 말했던 부분들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사실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 뭐 힘들게 집 사지 말고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공공임대주택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는데, 공공임대주택도 조건도 만만치 않고요. 서민들이 들어가기에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민주주의의 경제주의 나라에서 내가 내 돈 가지고 집을 그냥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이런 지금 정책이 자꾸 일어나고, 집을 한번 살려면 세금을 엄청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집을 사게 된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공정하게 너가 세금을 잘 내면서 모은 건지까지 확인을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엄청 여러분들이 집을 장만하시기가, 또 다주택자 분들이 집을 처분하시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년에 있을 대선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씩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선거하시기 전에 후보들의 공약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본인들이 이런 게 그냥 나라의 국운이라면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내년 초에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나서 건강도 뭐 그렇게 크게 희망도 없고, 경제적인 부분, 뭐 부동산 경제 전망도 그렇게 큰 희망이 없으실 우리 서민 여러분들은요, 내년에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물론 정부의 지원을 조금씩 더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잡수고 계셔도 괜찮지만, 내년에 우리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국민 여러분들이 다시 다 들끓고 화가 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뉴스에서
통해서 접해보실 일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약간 제가 자꾸 정치 얘기라는 건 오늘은 국군 얘기를 해서 그러는 건데요. 이게 이 현 정부에서 언론을 조금 장악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뭐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풀리고 나 돈도 잘 벌고 우리 집 다 건강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사실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굳이 상담 보시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 어려우신 상황에 뭐 이렇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은 뭐 고민 상담도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점사에 또 희망을 좀 실어봐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려우신 분들과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을 많이 통화를 하고 많이 만나 뵙는데, 요 근래에 저는 굉장한 자살률을 봤어요. 굉장히 많은 자살률을 봤는데, 그 최근 일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안 좋은 일들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려고 전화를 하시는 건데, 제가 그냥 한 10년 전만 생각해 봐도요, 뉴스 앵커가 뭐 오늘 오전 6시, 뭐 오늘 새벽 4시에 뭐 한강대교에서 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뭐 이런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접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요새 뉴스 보면 어떤 악질범을 굉장히 크게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의 공분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거의 2년 가까이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어디다가 화를 내야 되니까 그 화를 낼 수 있는, 마녀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악질범을 굉장히 이슈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언론들이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들, 힘든 사연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저도 궁금할 정도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어떻게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의 가중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든 공론화가 되어가지고 뭐 정말 그 원인을 찾던가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나라에서 힘을 써주고 언론에서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웬일인지 요새 언론에서는 어떤 그냥 안 좋은 범인들에 대해서만 굉장히 크게, 뭐 유치원에서 아이를 때린 뭐 어떤 뭐 그런 안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또 부모가 됐지만 뭐 아이를 학대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엄청 분노를 하잖아요. 공론화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크게 이슈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5.18 전쟁 때도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힘을 합쳐야 될 때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나라 민족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이 연말까지 이제 본인들이 너무너무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뉴스로 접하시는 부분들이 더 안 좋은, 뭐 이제 뭐 언론에 대한 통합, 그리고 또 이제 이 현 정부에 대해서 나왔던 안 좋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나라에서, 그리고 막 데모, 그러니까 옛날 말로 말하면 데모죠. 그래서 요새 말로 집회라고 하는데, 광화문 집회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촛불 집회 이런 얘기들. 그런 집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정부 측에서도 빨리빨리 좋은 쪽으로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안 좋았던 부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만인을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의 어떤 인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거는 뭐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뭐 상대방의 그 의견도 잘 수렴을 해서 그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만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 더 사회주의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조금 되고요. 우리 국민들은 조금 더 이제 고비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백신에 대해서도 동참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있을 대선에 대해서도 엄청 이제 동참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나라를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장군기획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띠별 운세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길래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제가 구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고민도 해보시고 또 본인의 개인적인 운들이 있잖아요. 이런 운들이 제가 왜 구군 방송을 가끔씩 하냐면요. 아무리 내가 운기가 좋고 올해 대박날 기운, 나 오늘 올해 신년 운세나 토정 비결을 봤을 때 올해 엄청 좋다고 했는데 근데 나라의 경제가 막 이렇게 힘들고 세계적으로 물론 다 힘들지만 안 힘든 나라들도 사실은 있어요. 지금 뭐 영업을 잘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고 뭐 다른 나라와의 간의 무역이나 수출에 관해서는 조금 제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나라의 그냥 내수 시장은 원활히 돌아가고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본인의 운이 좋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죠. 근데 구군이 이렇게 본인의 개인의 운에도 영향을 미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관심도 좀 가지시고 또 그거에 반해서 내 인생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상담 번호로 예약하셔가지고 개인적인 뭐 운세와 가족의 운세도 다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